역사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건요, 자기 브랜드를 먼저 가지시는 거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시는 거고, 이론을 가지시는 거고. 그리고 실무와 이론 하면 뭐가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론부터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론이 뒤에 가면은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운전을 하셔야지,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무조건 먼저 나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전운전 10개명을 철저하게 돈을 100만 원 이상 줘가면서 대내고 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후자거든요. 그래야만이 방어 운전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무의식 중에 10가지 어떤 개명을 자기께 채워내는 게 2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처음에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합니까? 첫째는 시동을 건다.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를 맞는지 맞춘다. 백미러 맞춘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 다음에 기어 레버 변속한다. 그리고 가면서 방향지 시동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핸들을 꺾어서 들어간다. 그리고 1차선으로 붙을 때는 1, 2, 3차선일 때는 항상 2차선으로 간다. 그리고 1차선, 2차선 있을 때는 1차선의 중간으로 붙는다. 왜냐하면 정면 충돌의 위험을 방지. 이런 거 10가지를 항상 있는데 그게 동시에 생각나는 시점이 2년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 체화되는 데는 5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운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그런 게 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두엽, 이 머리 쪽에서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화가 되면 어디로 내려간다? 나의 운동신경을 지배하는 후두엽, 순내락 과정, 연골, 연수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완전히 이제 체화가 되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안 해도 내 몸에서 루틴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는 거죠. 제가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운전을 했는데 운전한 기억이 안 나. 간혹가다 숨짓하죠. 졸면서 운전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체화시키는 데는 한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골프를 왜 어려워하냐면 골프를 처음에 이론으로 배워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배우다가 이걸 계속 체화를 시키면 나중에 감각적으로 하죠. 생각 없이 몸에서 그 0점 몇몇 초 안에 이걸 하는데, 이거는 생각의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 몸이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치는 게 아니고 몸에 체화가 된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는 사업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해요? 부권력 명예 중에 명예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인정을 받았을 때 투자도 받고요. 그리고 또 내가 뭘 했을 때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아이템만 중심으로 갔을 때 과연 잘 됐느냐? 소 뒷발 치다가 지 잡는 격으로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운이고, 만약에 그런 운을 바라고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 그 운전 때 누가 이거 핸들링 하겠냐. 작을 때야 내 가정만 망하면 되지만 이게 한 10명만 고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버스에 내 가족, 한 가족에 4명이 탔다고 했을 때 40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죠? 기업가 정신이 3가지에다가 플러스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why에 대한, 여기 보면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이거 좀 미스테리하게 가야 되는데 오늘은 다 보여주고 그러네요. 자, 볼게요. 이겁니다. 내가 이 why,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냐? 왜 사업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업가 정신에서는 김치성하고 같은 거예요. 기관차의 기차의 기관차 그 엔진하고 같은 거예요. 맞죠? 끌고 가야 되는데 이 why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외부에 대한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내 존재감하고 관련이 있고, 이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미션이고 그게 파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시장이 있느냐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장이 있으면은 내가 사업을 할 이유가 있죠. 근데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시장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플러스 관점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관점인데 플러스 관점이 뭡니까? 플러스 관점. 뭘 만들었더니 세상에 이로움을 더 주겠다.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내가 뭘 했을 때 이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 거기에 강한 기업이 뭐죠? 사회적 기업이죠. 소셜. 그리고 마이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거.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뭔가를 합쳐서 녹여서 내부화시켜 만들어냈을 때 뭔가 기존에 없는 기존에 있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이 파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고 이걸 진취성이라고 기업가 정신에서는 진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취성이 강할 때 사업을 끌고 나가는데 처음부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성공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1년 안에 절대 안 됩니다. 제 경험상 한 10년 하니까 결정적으로 지나서 보니까 한 3번의 큰 기회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솔루션 관점에서 내가 내부에 대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외부 환경 쪽은 진취성이고 미션이고 이건 트렌드고 외부 환경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what they want예요.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거 what they want to me. 즉 나에게 그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제가 좀 찔리는데 와이프가 내한테 뭘 원하면 나는 해줘야 되죠. 그죠? 그 전제가 뭡니까? 사랑한다는 전제. 그래서 와이프가 한겨울에 뭐 없는 과일 먹고 싶다 하면 쫓아나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전제.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뭐냐면 세상을 원하는 GP, 상대방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뭐죠? 지기, 나를 아는 거. 나의 그 소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할 게 많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어디 그냥 이마트에 캐시어를 했다. 그럼 본인은 능력이 그 캐시에 대한 능력을 단지 생계형으로 생각해요. 근데 생계형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캐시어를 하면 뭘 배웁니까? 캐시어의 그 어떤 물류에 대해서 거기에서 뭐 포스 작동법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객 응대법도 배웠고 CS 정신도 좀 배웠을 거고 그리고 이게 물건이 그래도 언제 입고가 되고 언제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능력이 뭐가 생긴 거예요? 물류 쪽에 컨셉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물류 배송 쪽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관점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간접 경험이지만 아니 직접 경험인데 그 경험이라는 게 저는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은요 어떤 관점이냐면 기술이 제일 밑에가 뭐냐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 그걸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걸 열어놓으니까 마르네요. 자, 이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시다. 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됐는지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빅이라는 들어가는 것은 대량의 정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빅데이터라는 말이 제일 많이 컨셉이 생긴 시점이 2010년 애플 아이폰이 KT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습니까? 사진 찍고 먹습니까? 영상 촬영하고 먹습니까? 사진 찍고 그 영상 정보가요 그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정보예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우리가 솔팅이 되는데 이 영상 정보는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사람이 보고 이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찍었다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정보를 솔팅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방치했다가 알아서 AI가 지가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고는 이 많은 정보를 내가 의미 없는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기 힘들고, 예를 들어 가지고 CC 카메라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CC 카메라, CCTV 그 정보들을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려면 그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감시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컴퓨터가 그 데이터 그 추이를 쫙 봐가지고 지금 데이터 기준으로 이래 가다가 갑자기 데이터 정보가 이상해, 첨가하고 아니면 데이터 그 변화율이 높아져. 그럼 그때부터 다시 어디까지 또 이렇게 편집하고 또 이렇게 또 데이터가 노멀하게 가다가 또 누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 또 이걸 편집하고 이런 데이터를 이어붙여 가지고 하는 게 이건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어붙이고 막 해서 만든 데이터를 뭐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인포라 적으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아시겠죠? 정보. 네. 그래서 이걸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이걸 그냥 데이터. 이 정보는 이제 이어붙였으니까 요약은 됐어요. 요약은 됐는데 이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스토리텔링이 된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어붙인 정보입니까? 그건 정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한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론이라고 해요. 이론 또는 지식. 우리가 지식을 가지다는 거는 이거는 이 안에 스토리나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아시죠? 이걸 뭐라고 하죠? 콘텐츠라고 해요. 정보 콘텐츠. 이걸 맥락이라고, 맥락. 우리 맥락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거고, 이제 여기다가 이 지식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라는 가능성이 확보된 현실과의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이 기술이 있냐 없냐는, 저는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론 플러스 경험이 결합된 거라고. 그래서 똑같이 칼국수 집을 해도 어떤 사람은 벤처기업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 경험을 이론과 결합해서 기술화시킨 거죠. 그래서 농진청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사업화센터 가면 그 모시송편 네. 토큰 내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모시송편은 이 떡집은 이게 유통기간이 짧아가지고 하루 만에 신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매를 하는데 전국권으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모시송편은 거기 전국권이래요. 그 이유가 떡을 이거를 계속 빠면 그 조직상에 그 공기 랩이 씌워져가지고 잘 상하지 않는데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관점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되는 게,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는 첨단,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첨단을 지향을 하는데, 우리가 기술이라는 걸 좀 개념을 다르게 가져가자. 그래서 이 기술은 뭐냐? 이 컨텐츠, 맥락 플러스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90%고요. 이론이 10%예요. 예를 들어 특허 기술을 낸다 할 때 그 특허는요, 특허의 특성을 보면 이 특허의 그 뭐죠? 청구권이 포함된 이 부분 지식이요, 특허의 10%예요. 극단적으로 90%는 뭐죠? 특허를 낸 사람이에요. 출원인 또는 발명인. 그래서 특허를 기술을 이전 받으면 뭐합니까? 발명자가 따라 안 보면 그 특허는 죽은 특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특허를 많이 내보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싹 가려요. 그냥
최소한 그냥 보여지는 부분만 가지고 특허를 낸다. 근데 그거를 이 특허 기술 이전하면 뭐냐? 그 암묵지. 이게 암묵지인데 이 암묵지가 이 암묵지죠, 암묵지.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할 때 핵심 기술이 뭐냐?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자, 어떤 외부 환경에서 보면은 플러스로 뭘 만들어낼 때 아니면 마이너스로 보니까 그 경쟁사 대비 뭔가 이 세상에 아직 경쟁사 제품들을 쭉 마케팅 유통을 해보니까 경쟁사 제품들 이렇게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내 같으면 이 유통하는 입장에서 고객 클레임이 이런 게 나는데 이걸 고치면은 왜 경쟁사들이 그걸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걸 쫙 봤더니 경쟁사들이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들은. 그래서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애로 기술에 대해서 이거를 극복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술이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많은 경우의 수, 케이스에서 많은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뭔가 하나 이렇게 했더니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먹히네? 그러면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업 계획서를 할 때 내가 아이템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본인이 처한 이 분야에서 내가 안목을 가지고 외부의 내가 핸들링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플러스적 관점이나 마이너스 관점에서 잘 정리를 하면 그게 사업 아이템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요. 여기 오면은 사업 아이템 사업 계획서 가지고 막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는요 기술도 없고요. 그리고 경험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막 듣고 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제가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저러들이 못하는데 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듣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분이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와서 교수님 그때 이거 난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 이 화의 관점에서 아까 이 외부 환경인데 이쪽이 우리 창업하고 관련해서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면 외부 환경 이쪽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경제, 사이. 경제학, 외부.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경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여기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찾아내는 즉 수학이죠. 그래서 이쪽이 보면 경제학은 수학이죠. 그죠? 그걸 가지고 대량화 수치화시키는 거고. 내부 역량 이쪽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매니지먼트죠. 경영학.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기술도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기술, 사람 기술, 메소드. 이 메소드 할 때 이 메소드가 어디서 나옵니까? 특허 종이 문서 보면 나옵니까? 아니요. 암묵지. 사람, 기술. 그다음 자본은 뭐죠? 자본, 많이. 이 돈도 결국은 사람한테 나와요. 거기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IR을 했을 때 투자한 사람이 아이템 보고 합니까? 그 사람 보고 해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이 솔루션, 그 사람이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 기술, 마케팅, 많이, 자금 투자 능력, 자금 대행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마케팅. 마켓 플러스 ING가 마케팅인데 시장을 알고 여기다가 대책을 한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마켓은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마켓이죠. 마켓을 알고 나의 자원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 이게 판매죠. 그래서 마케팅은 어떤 거냐면 이 관점에서 보면 마케팅 할 때 마케팅은 이건 제품 기획이죠. 제품을 기획해서 판매까지 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알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없는 와중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제시하는 거죠. 자, 보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나의 밸류에이션이 가치 제공은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수요가 강하면은 밸류가 높아지겠죠. 이쪽 분야는 가치예요. 가치 밸류죠. 그리고 이쪽 분야는 뭐죠? 나의 솔루션은 비용이잖아요. 코스트 관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해요. 여기 똑같은 거라도 요 시장 관점에서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내부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가격이라고 해요. 프라이스. 그래서 시장이 팔린다는 거는 이쪽의 밸류가 이쪽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진은 나의 요 가격 프라이스 시장이 평가하는 프라이스 공정 가격보다 내가 코스트를 더 확 낮춰야지 요 갭 차가 수익.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제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우가요 사업 구조, 사업 계획서 구조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업 계획서 처음에 시장의 필요성, 시장의 수요, 시장의 시장 조사 이쪽 분야죠. 처음에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뭘 하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제품을 여기 4P 플러스 3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플러스 피지컬 에비던스 그 다음에 피플 프로세서 서비스까지 가면 요 부분이 고객 가치 제한인데 우리는 그냥 제품 아이템 하면요 프로덕트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격 대비 프로덕트예요. 그걸 우리는 컷이에요. 거기다 그것만 있냐? 이 제품이 고객이 편하게 사용하는 편리성, 편리한 구매 이것도 하나의 플레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통 채널.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정보를 유통 채널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유통 구조를 제품이 돌아다니는 걸 우리는 플레이스라고 하고 가상의 제품이 돌아가는 걸 우리는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개념에서 뭐냐면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을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플레이스는 무조건 물리적인 거 유통. 그럼 내가 제품의 어떤 서비스도 어떻게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고객까지 가는데 그 과정, 밸류체인 걸 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모션은 뭐죠? 이 제품과 관련된 정보들이 어떻게든 돌아다니는 걸 프로모션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나아가다 그죠? 그 프로모션 안에 몇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게 뭐죠? 돈이 들잖아요. 미디어는 KBS, MBC 쓰려면 그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스폰을 하는 거죠. 내가 스폰을 그거를 우리는 광고, 홍보는 뭐죠? 돈은 좀 적게 들지만 뭔가 홍보를 하려면 이벤트가 있어야 되죠. 이벤트 중심의 정보를 유통하는 걸 우리는 홍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업, 인적 판매라고 하죠. 그거 뭐죠? 이런 게 다 경영지도사 시험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말하지만 제가 어제 논문 통계 분석론을 했지만 그 시장조사 방법론이라는 경영지도사의 3분의 1을 강의하는 거고 오늘 이거는 경영지도사 마케팅에 지금 3분의 1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 프로모션 안에 이제 심각해지는데 제가 적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퍼센은 4P 플러스 3P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제품만 말하면 이 프로덕트인데 이 프로덕트는 좀 다른 우리 말로는 뭐라고 그냥 제품이라고 할게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가 BM 비즈니스 모델 또는 서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비스 모델에 3P가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뭐죠? 외부 환경 관점에서는 가치 제공이라고 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가격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이렇게 높아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있어요.
그 3P는 뭐냐면 people, physical evidence. 이게 뭐죠? 인테리어 이런 거죠. evidence, 증거란 뜻이고, 그 다음에 process. 이게 뭐죠? 고객 응대 절차,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프로모션 안에 몇 가지가 있냐면, 광고, 홍보,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이거를 영업이라고 하죠. 인적 판매. 이게 영업인데, 영업의 특징은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이거는 체험입니다. 체험. 체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화장품, 자동차, 보험, 또 뭐가 있어요? 의류. 이런 거 피팅을 해봐야 합니다. 명품일수록 더 그렇죠. 결정하기 힘든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은 뭐가 있어요? 벌써 체험 안 해도 우리는 벌써 공산품 같은 거 다 체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은 공산품은 뭐로 하면 좋겠으면 그냥 광고로 해도 돼요. 왜냐면 해도 사람들이 벌써 뭐 다이얼 비누, 뭐 비누 다 똑같고 그런데 그냥 대충 보기만 해도 자기가 벌써 체험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가 공산품은 먹히는데, 명품이나 자동차 이런 거는 고관여 제품일수록 인적 판매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거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판촉, 판매 촉진. 이것도 여기 프로모션, 여기 프로모션을 사람들이 헷갈려. 요 안에 또 요 판매 촉진인데 판촉이라고 하죠. 판촉은 뭐라고 하죠? 이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 어떤 혜택? 2+1 마일리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늦게 온 사람에서 한 번 더 말하는데, 홍보는 뭐라고 해요?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회자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바이럴 마케팅하고 관련이 있어요. 광고는 뭐죠? 미디어를 이용하니까 수단을 중간, 미디어라는 게 중간 뜻이거든요. 중간 수단. 이걸 이용해서 이거는 벌써 인프라를 이용하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고객 가치를 제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품을 기획하는 건데, 이게 기획력이에요. 기획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제품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능이 있어요. 기능하고 성능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중국 제품은 기능은 많은데 잡다하게 많은데 성능이 좋습니까? 조잡하죠. 기능은 적더라도 성능이 좋은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기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그 펑션이 많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근데 성능은 뭐냐면 인정과 관련이 있어요. 인정, 안전, 안전이나 내구성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KC 인정받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요 개발 단계별이 결국은 제품화 프로세스예요. 자, 보실게요.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품을 아이디어 단계가 어디냐면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그걸 R&D,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초에서 없는 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내서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컨셉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 컨셉 디자인은 레벨 상중하가 있어요. 어떤 거는 기능이 구현된 프로토타입도 있고 동작을 한다는 거죠. 어떤 거는 동작이 안 되고 그냥 그림으로 하는 아주 낮은 레벨도 있고, 어떤 건 동작이 될똥말똥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파트의 조감도, 아파트의 조감도 정도, 아니면은 마구지로 뭘 만들었다든지, 집에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뭐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거를 이것저것 제품들 부품 빼다가 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한번 형상은 무시하고 기능만 보는 거. 그죠? 이런 단계가 컨셉 단계예요. 그리고 이 5단계가 뭐냐면 시제품 단계예요. 이 시제품 단계에서는 요게 3단계입니다. 요게 3단계고 5단계는 요걸 다 포함하는 게 5단계예요. 기능과 디자인. 근데 성능은 확보가 안 됐어. 그런데 최소한 고객들이 내 제품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해봐야 됩니까? 3단계에서 했을 때 고객이 기능은 되는데 너무 조잡하고 디자인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고객이 이거 내가 살지 안 살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5단계까지 가는데 이거를 우리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한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5천만 원이 필요하고 3단계 구인하는 건 얼마나 된다? 평균 1,000만 원 이하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이면 3단계까지 기능 구현을 할 수 있더라. 웬만한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3단계까지 가는데 내 한 월급 한두 달치 두 달간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요까지 만들어야 돼요. 요까지는 해보고 기술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근데 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예요. 근데 내가 그냥 아이디어는 좋고 시장에 플러스가 되든 아니 플러스가 관점에서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경험도 없고 뭐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요 이제 자기가 집에서 실험실 차려가지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보는 거죠. 요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자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때 뭘 취득합니까? 이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은 이쪽으로 이게 뭐냐면 1단계에서 3단계로 갔을 때 압축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컨셉이 안 잡혀 있다 보니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기업 기술 가치 평가라는 자격증 과정에서도 이게 메인입니다.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라는 민간 자격증이지만 저도 뭐 그걸 땄지만은 이걸 갔더니 한 50명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하고 40시간.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경영 지도사 관점도 있고요. 창업 교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에 있는 것도 좀 나오고, 회계, 재무 쪽도 있고, 특화 이렇게 4가지 영역 중간에 기업 기술까지 평가를 보면 되는데, 그 시험을 보러 갔더니 그냥 50명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웬걸요? 중앙대에 아예 근무를 다 임차를 해가지고 주말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적체 인원이 그게 합격률이 10%예요. 그럼 나머지 90%가 뭐 오수, 사수 막 이래. 근데 반이 교수예요. 막 이런 분들이 이 건물 자체가 전체가 반이 한 10개 반을 다 임차를 해가지고 보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이 관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냐? 3단계 그냥 당신이 기능만 겨우 확인하고 지금 그 정도 단계냐? 5단계로서 정부 지원 자금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 단계에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술적 에러는 뭐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기술적 에러는 뭐고 내가 거기서 특허 출원도 하고 선출원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시행착오를 3단계에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여기 있다.
1단계에서 3단계 가는 과정이 결국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이해한 거를 경험적으로 기술화 시키는 거죠. 이거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 세상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 3단계에 그냥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도 나라에서 돈을 줘요. 뭐가 있어요? 서울시 천 프로젝트, 2030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문정동에 방 하나씩 쫙 주고 월 60에서 100만 원 CFM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해주는 지자체. 경기도에 500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전부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이하로 줘가지고 방 하나 주고 6개월씩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제 받는 게 이 3단계에서 이제 3단계는 뭐만 기능만 확인했죠. 거기서 5단계 가는 게 이게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습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론적인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 건가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효과는 뭐냐면 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남들을 컨설팅할 수 있는 베이스가 돼요. 단순히 그냥 프레임 여러 가지 첨단 프레임들 가지고 컨설팅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런 원리나 이게 막 그 차원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기술 사업화 단계 그다음에 특허 이게 뭐죠? 정부 이 단순히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 이론 이 경험적 기술 단계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이 단계 그다음에 컷이라는 관점에서 7P 개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뭘 하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코끼리 뒷다리 만져도 지금 이거 만지고 이걸 그냥 가져갔을 때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단계로 갈 때 이 5단계가 이제 시제품이 되는데 여기서 그 가능성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디자인까지 확보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디자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를 예를 들어 기구적인 거는 설계 디자인 매주 용역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동작 UX, UI 앱 개발할 땐 UX, UI 디자인은 또 그 디자인 그 분야에 나가는 거고 또 프로그램 디자인이 또 있잖아요. 알고리즘 디자인 그건 또 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플로우 차트 만들어서 그죠?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걸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 그 콘티같이 그래요. 요 콘티같이 와이어프레임을 만들면 동작 구성 이런 걸 만들면 그 사람들이 구현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술 사업을 할 때 이 기술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뭐죠? 정확하게 이제 압축 경험을 했으면 아까 파이 관점에서 외부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화하는 과정이 또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요즘 뭐 말하는 디자인 싱킹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파이하고 헛 관계거든요. 디자인 싱킹은 뭐 파이 그 디자이너들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왜 없냐? 그게 능력이거든.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능력이야. 이게 또 문화까지도 연결이 되면 문화는 뭐죠? 문화. 문화는 두 가지예요. 유형과 무형이 있는데 이 문화라는 걸 정의를 하면 판단 기준과 그 시대의 그 판단 기준 플러스 생활 그 판단을 한 생활의 그 결과물들이에요. 결과 유형. 이건 무형이에요. 이건 유형이에요. 자 뭐냐면 판단 기준은 뭘 하든 간에 그 생각의 기준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문화가 같은 게 왜 그래요?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온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 무형에는 예절 같은 것도 있고 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무형의 그 판단 기준과 그 다음에 유형의 그 결과물들이 뭐가 있어요?
한국인의 한국 생활 습관에 따른 그런 유적이나 옛날 과거는 유적이고 현재는 나의 우리의 아파트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 판단 기준의 결과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대방의 문화를 안다는 것은 생각을 파악을 하고 그 원하는 물건이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문화 관점이라고 좀 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생각의 길목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문화는 어떻게 바뀔 건가를 예측해서 그 문화의 길목을 지키고 있고, 무용과 이해.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디자이너들이고, 디자이너들은 보니까 이런 생활 규칙, 양식에 얽매이지도 않고 이런데도 얽매이지 않으니까 생각이 자유롭고 몸이 자유로우니까 뭐죠? 객관적으로 어린애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더라.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냥 보는 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은 다른 게 아니고요. 공감을 통한 페르소나,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 10분만 치고 가겠습니다.